저는 국민들을 상당히 얕본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마 대선에서 좀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일 텐데요. 김문수 후보가 보수 진영 단일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 후보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후반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붙들고 계속 이준석 책임론을 씌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분들은 이기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네, 이준석 후보가요,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단의 방법이 단일화는 아니다. 또 이렇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차 TV 토론을 통해서 여권 단일화에 빛을 보았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의 어떤 입장이 어떨지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 김문수 후보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저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제로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인상도 어떻게 보면 보수와 같은 입장을 보이는,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 속에서 이준석 후보의 입장도 사뭇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 단일화 가능성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죠? 이번 대선의 목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상 목표다라고 하고, 그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후보 통합을 하거나,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특단의 가능성,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김문수 후보 측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본인의 지지율이 다보나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어느 시점인가? 결국 김문수 후보 단독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어렵지만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를 더함으로써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마치 DJP 연합처럼 저는 이것을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연합이라고 해서 김문석 연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 김문석 연합을 통한 연합정부, 나아가 그것을 통한 본인의 어떤 미래의 정치적인 담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김문석 연합까지도 네.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이제 김문석이라고 또 말씀 주시고 이준석 후보가 원래는 정말 가능성 없다라고 완전히 문을 닫았었는데 약간 기류가 특단의 방법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다만 이제 단일화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뭔가 모종의 연결고리를 본인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읽힐 수 있는 대목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단일화를 했을 때 이준석 후보가 얻는 정치적 자산이 있을 것인가 좀 의문인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 깃발을 정확하게 들고 있고 거기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걷고 있는 길이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훈 전 대표도 내걸었던 3대 선결 과제, 선결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이외에는 사실상 전혀 당에 수용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탄핵에 반대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한 확실한 절연, 이런 부분은 아직도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더 같이 본인의 자산까지도 까먹으면서 이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기는 상당히 좀 난망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지율로 보더라도 뭔가 이준석 후보가 외연 확장에 엄청 지금 이제 유의미한 지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수 안에서 그 표를 조금 잠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면에서도 큰 기대를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어렵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동탄이 꽤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하루에 1%씩 따라잡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역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카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대선에서도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지금 약 한 자릿대에서 지금 정체되고 있긴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해서는 열심히 싸우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과 달랑 3석을 가진 개혁신당이
이 그 동탄이라고 하는 소선거구와 정말 그 대선이라고 하는 대선거구의 이 차이는 너무나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 모델이라고 해서 본인의 성공 모델을 전체적인 정말 이질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섞인 이 대선에 빗댄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그 후보 단일을 한다. 그러면은 당이 존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최대한 범인의 몸값을 높이는 전략, 한마디로 벼랑 끝 전략으로 가는 것이 이준석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으로서는 가장 대선에서 이익과 명분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준석 후보의 말씀이 살짝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만약에 본인이 이 대선을 끝까지 완주해서 결국은 본인도 당선 안 되고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이 안 됐을 때 그 모든 비난을 본인이 다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본인은 정치 보복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란 재판소를 만든다. 내란 척결을 위한 걸 한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따가운 어떤 여론의 그 이재명 정부에서의 어떤 그 사정의 드라이브는 이준석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준석 후보는 몸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국민의힘이라는 큰 당에 같이 함께 합류하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정치 감각이 좋은 이준석 후보로서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까지는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최종 중반을 넘어서 종반을 치솟는 그 시점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석 연대의 문이 저는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네. 동탄 모델. 네, 이 승리방 정식을 한번 썼었죠. 동탄 쉽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이제 동탄 모델이란 건 이른바 이준석 후보의 전략이었는데 보수, 중도, 젊은층을 집중 공략해서 표 결집을 한번 시도해보자. 이게 동탄에서 먹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준석이란 정치인의 서사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에서 계속 출마를 했지만 낙선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동탄이라고 비교적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승부수를 한번 띄워봤을 때 그래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구에서 한번 이 젊은 정치인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자. 이 어떤 결과를 끌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선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치러졌던 대선에서도 뭐 보수 괴멸이다, 보수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3위 정도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봤을 땐 2위였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선이란 건 선출된 최고 권력을 뽑는 그런 대규모 단위의 선거이기 때문에 양층의 지지층이 제3지대의 눈길을 돌리기보다는 완전히 강경하게 좀 결집하는 모양새를 또 보이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는 이런 구도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좀 본인의 장기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구조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자체가 지금 초선 의원입니다. 의회 경력이 매우 많다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 경험 이런 부분은 지금이 적시라기보다는 뭐 차차기 주자로서의 사실 전망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동탄 이 전략 이 부분이 대선까지 그대로 적용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의 특사단이 하와이에 가 있는 상황이죠. 홍 전 시장을 만난 유상범 의원이 홍 전 시장이 민주당 손잡을